오늘은 2장 연속 공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자연상수 E와 연속 공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제일 먼저 자연상수 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상수 E. 자, 자연상수 E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이 어디로 가까이 갈까?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공부해보고 연속 공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자, 여러분 좀 낯선 식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곧 눈에 익숙하게 되어야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자, 이게 어디로 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게 어디로 갈까? 미리 학자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이게 어디로 갈까? 학자들이 계산했습니다. 계산을 했더니만 약 2.718281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이쪽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학자들이 일일이 계산을 했겠죠. 뭐 전자계산기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2.718182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호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은 2.718281 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3.14 1592 있죠,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씁니까? 파이라는 문자로 바꿔 쓰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3.14 1592를 우리는 파이로 씁니다. 파이라는 문자로 씁니다. 2.718182 이것도 우리는 문자를 E라는 문자로 써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은 2다. 자연상수 2다. 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1 플러스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은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분모가 굉장히 커지면 이 전체는 어디에 간다? 0에 가까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1 플러스 0에 자, n이 무한대 제곱입니다.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입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면 뭐가 된다? 바로 극한값은 2가 됩니다. 2가. 이런 형태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n분의 1, n 서로 역수관계죠. 역수관계가 되면 2가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기를 자,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5가 있다고 합시다. 는 n제곱.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5의 n제곱. 자, 이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게 e가 자연상수 e가 나온다는 형태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거 자연상수 e를 묻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는 n분의 1인데 여기서는 뭡니까? n분의 5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 플러스 0의 무한대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플러스 0의 무한대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요 두 개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다. 자, 1 플러스 무한대 0.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 1 플러스 0의 무한대.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관계가 된다고? 역수관계입니다. 역수관계. 그럼 역수가 되려면 5분의 1을 곱해주고 다시 5로 곱해주면 갖게 되겠죠. 처음 식하고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 자, 1 플러스 n분의 5의 자 5분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이 되고 서로 역수관계가 됐습니다. 처음 식하고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된다? 곱하기 5를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해보죠. 요까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2가 되죠. 2. 얘가 2가 되니까 2의 5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처음 보는 학생들은 힘들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계산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계산입니다. 계산.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리미트 n이 무한대 1 플러스 4n분의 1의 n제곱이다. 자, 이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n이 무한대 1 플러스 자, n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전체는 0입니다. 0.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안 맞죠? 고쳐줍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1 플러스 4n분의 1에 자, 여기에 4n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렇죠? 역수 4n. 그러면 요 뒤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4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4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쪽 부분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n이 무한대 갈 때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 여러분 2입니다. 2.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2의 4분의 1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다시 하면은 이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이거 뭐가 된다? 2가 됩니다. 2. 알겠습니까? n이 0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은 2라고 합니다. 자연상수 2다. 그러면 이 자연상수를 왜 배우느냐? 이 자연상수는 2는 이게 복리공식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복리공식하고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속 복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년에 복리이자를 한 번만 받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이율이라고 하면 한 번 1년에 한 번 받는 게 맞죠? 한 번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율로 1년에 두 번 받는 거하고 1년에 4번 받을 수도 있고 1년에 여러분 12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자 지급의 횟수를 늘려가면 1년 동안 1년 후에 원리합계는 어떻게 변할까? 라는 것이 이번 시간 연속 복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연속 복리가 뭐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연속 복리라는 것이 뭐냐? 연속 복리라는 것은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주기가 연속적일 때, 우리는 이때까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발생하는 이자를 그거보다는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주기가 계속 연달아 있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계산법을 연속 복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자를 6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한다든지 1년 동안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두 번 주는 거죠. 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하는 거. 그러면 1년에 몇 번 지급합니까? 4번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복리이자를 주는 것을 연속 복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속 복리에 대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원금이 100만 원입니다. 원금이 100만 원이다. 그때 각 조건이라는 것은 기간이겠죠. 이자는 똑같습니다. 이자는 똑같은 상태에서 각 기간별로 원리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이율 10%입니다. 연이율 10%로 1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공식에 의하면 1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연이율 10%니까 0.1입니다. 0.1.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1.1 하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연이율 대신에 이번에는 6개월 이율로 봅시다. 6개월 이율로 보겠습니다. 6개월 이율은 연이율 10%에서 연이율 10% 똑같이 가는 겁니다. 연이율 1년에 10% 주는 것을 6개월 이율로 바꿔봅시다. 그럼 우리가 경제수학 제일 처음 배운 시간에 연이율을 6개월로 이율로 바꾸는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10%를 나누기 얼마? 2를 하면 되겠죠. 2를 하면 6개월 이율은 5%입니다. 5%. 그러면 1년 후에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첫 번째 경우는 연이율 10%로 1년 동안 한 번 이자를 받았는데 연이율 10%를 6개월 이율로 나눴습니다. 6개월 이율로 나누면 여러분 5%가 되는데 이 5%의 6개월 이율로 1년 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원리합계를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6개월 이율이 5%니까 1년 안에는 6개월이 두 번 있습니다. 6개월이 두 번 있으니까 100만원 곱하기 첫 번째 6개월에 1 플러스 0.05 됐습니까? 첫 번째 6개월에 1 플러스 0.05를 곱해주고 그 다음 6개월에도 여러분 복리니까 1 플러스 0.05를 곱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1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를 제곱을 곱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0.05가 0.1을 2로 나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연이율 10%, 연이율 10%일 때는 0.1 이렇게 바로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6개월 이율은 10%, 0.1을 2로 나눈 게 여러분 5%입니다. 여기 0.05 5%, 5%라는 것은 0.1을 나누기 2라는 거 여러분 주의 깊게 보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기율을 보겠습니다. 자, 분기율 여러분 3개월마다 1년에 3개월마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0%를 몇 등분 해야 됩니까? 1년에 4번 주니까 나누기 4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2.5%입니다. 자, 1년에 분기이율 2.5%로 4번 줍니다. 4번. 그러면 1년 후에 원리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원금 100만 원에다가 자, 1 플러스 자, 처음 3개월 동안 2.5% 그러니까 뭡니까? 0.025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몇 번 갑니까? 4번 가죠. 4번 가니까 뭐다? 4제곱입니다. 4제곱.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미리 계산했습니다. 약 얼마 나오냐? 110.38만 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0.025 이게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분기이율이지만은 이 분기이율이라는 것은 10%를 4등분 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0.1 나누기 얼마다? 4라는 거죠. 이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네 번째 월별 이율도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 자, 주별 이율도 있습니다. 주별 이율도 있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일별 이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별 이율은 계산 어떻게 됩니까? 연이율 10%. 자, 1년 12달입니다. 12달이니까 나누기 11 하면 될 것이고, 주별은 10%를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죠. 52로 나누면 되겠죠. 일별 이율은 연이율 10%를 나누기 얼마다? 365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입을 하면, 계산하면 원리합계가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원리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연이율을 하느냐, 아니면 6개월 이율을 하느냐. 물론 6개월 이율은 1년에 2번이죠. 그 다음에 분기 이율을 가지고 1년에 4번 이자를 지급하느냐, 월별 이율을 계산해서 1년에 12번 이자를 계산해서 원리합계를 쓰느냐. 물론 주별은 52번, 일별은 365번입니다. 자, 이때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여러분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 예제 문제를 표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왼쪽 칸에는 복리 빈도라는 것을 적어줍니다. 이 복리 빈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자를 지급하는 횟수입니다. 몇 번 주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자 100만원 투자를 합니다. 자,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100만원 투자를 했을 때 1년 뒤에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일 먼저 1년입니다. 1년. 다시 말해서 미지수 m이라고 잡고 1이라고 봅니다. 미지수 m이라고 잡고 1 한 번 한다는 얘기죠. 이자를 한 번 줬다는 얘기죠. 그때는 우리 아까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얼마 나왔습니까? 110만 원이 나왔습니다. 1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6개월별로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리빈도 이자를 지급하는 횟수가 2번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때는 우리는 110.25만 원이 나오겠죠. 25만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분기별입니다. 분기별. M이 4란 얘기입니다. 4.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면 110.38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월별 보겠습니다. 월별. M이 10이란 얘기입니다. 그때는 계산하면 110.47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주별입니다. 주별로 계산하면 M이 52일 때 110.51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별입니다. M이 365란 얘기겠죠. 그때는 계산하면 110.52만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연속,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연속 복리입니다. 이자를 한 번 줬고, 이거는 이자를 2번, 연속해서 2번 줬다는 얘기입니다. 4번, 이거는 이자를 365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1년 후의 가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점 어떻다?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일반화 시켜보겠습니다. 자, 복리에 대한 공식과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원금이 A입니다. 원금이 A라고 주어지고, A1 주어지고, 자, 그 다음에 기간은 N년입니다. N년 동안. 자, 연이율이죠. 연이율 R의 이율로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자, 그렇게 투자했을 때, 그렇게 투자한 미래가치, 나중에 받게 되는 원리합계. 그런 얘기죠. 투자한 미래가치, 나중에 받게 되는 원리합계.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N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의 복리니까. 됐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투자 그러면 복리입니다. 복리. 달리는 금액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전부 복리로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리라고 적어줄까요? 복리라고 적어줍시다. 자, 1 플러스 R의 N제곱입니다. N제곱. 맞습니까? 자,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의 이율입니다. 이율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원금 A1 똑같습니다. 원금 A1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이율도 똑같지만은, 자, N년 동안 받는데, 그 대신에 뭐냐면, 자, 1년에 N번 복리 계산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위에 거는 요 1년에 한 번 받는 겁니다.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원금 A1 N년 동안 받는데 이율도 똑같은데 자 1년에 몇 번 받는다? N번 받는다고 계산해 봅시다. 복리로 계산한다. 그때 투자한 미래가치. 자, 투자한 미래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져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앞에 거를 잠시 볼까요, 다시? 자, 앞에 거 잠깐 봅니다. 자, 1년에 한 번 받을 때는 100만원 1 플러스 R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6개월 이율로 바꿔서 1년에 2번 받는다. 2번 받는다고 그랬더니만 원금 1 플러스 자 0.1을 2로 나눴습니다. 거기다가 또 몇 번을 곱했다? 2번을 곱해줬습니다. 2번. 자,
분기 이율 4번입니다. 4번. 4번 했더니 4번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0.1을 4로 나누고 또 여기다 뭘 곱했다? 4를 곱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자, 1년에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 곱하기 자, 1년이면 요 n이 1이겠죠. 1. 근데 n년이니까 n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1년에 n번 받는다. 복리계산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자, 제일 먼저 이 원금에 대한 이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율을 r을 뭐로 나눠야 된다? m으로 나눠야 되겠죠. 맞습니까? 아까 거 다시 볼까요? 자, 0.1을 얼마로 나눴습니까? 2로 나눴죠. 연이율 0.1을 2로 나눴습니다. 연이율 0.1을 얼마로? 4로 나눴습니다. 분기율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연이율 R을 M으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자, 1이면 1입니다. 1년이면 1이죠. 근데 여기는 N년이니까 N을 곱했습니다. 여기 N년이면 N을 곱하는데 1년에 몇 번 받는다? N번 받죠. N번. 이해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받으면 M을 곱하면 되는데 연이율이니까 N번 한 번 받으면 1 M년 동안이면 N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나 N년 동안 요거는 몇 번 받는 거야? M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뭐? M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N년이면 N번. 근데 1년에 N번. 근데 N년 동안 받으니까 M 곱하기 N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1년에 N번 받을 때 복리계산을 통한 투자한 미래가치입니다.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자 연이율을 N번으로 나눠주고 해수에다가 해의 N에다가 M을 곱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뭘 하느냐 하면 이 복리빈도 M입니다. 복리빈도라는 것은 이자를 지급하는 횟수라고 했습니다. 이 복리빈도 M을 여러분 무한대로 보내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무한대로 보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원금 A 곱하기 1 플러스 M분의 R의 MN제곱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무한대로 보냈더니만 여러분 뭐 보입니까? M이 무한대로 가면은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 여러분 느껴집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무한대 제곱 뭐라고 그랬습니까? 2라고 그랬죠. 2. 됐습니까? 자, m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의 mn제곱. 자, m이 무한대로 가니까 자,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0입니다. 0.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 여러분 이게 뭡니까? 2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2하고 관계. 2하고 관계가 되려면 요거 두 개는 무슨 관계가 된다? 역수 관계가 된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리미트 m이 무한대 a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의 자,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n분의 r이니까 r분의 m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이제 남았습니까? m 곱하기 r 곱하기 n이 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뭐가 됩니까? 2가 됩니다. 2. 됐습니까? 그때 이제 남는 거 계산하면 a 곱하기 2의 rn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한번 적어볼까요?
복리 빈도 m을 무한대로 갑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연속 복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복리의 횟수를 아주 무한히 보내봅니다. 무한대로 보내는 거. 이것을 우리는 연속 복리라 합니다. 연속 복리를 가지고 위의식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원금 A 곱하기 자연상수 E의 이율 곱하기 기간이죠. 이율 곱하기 횟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연속 복리로 투자한 미래가치라고 합니다. 다시 시작해서 연속 복리로 받게 되는 원리학계입니다. 원리학계.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자, 내용이 문자가 많으니까 다소 어렵죠. 여러분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연속 복리로 투자한 미래 가치에 대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원금 A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간은 1년이고, 그 다음에 이율이 10%, 0.1이 됩니다. 그때, 자, 여러분 적어 보겠습니다. 연속 복리에 의한 미래가치. 자, 여러분, 이때까지 풀어온 여러분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했지만 우리는 그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만 풀면 됩니다. 자, 물론 뭐 유도하는 과정까지 하면 더 좋겠죠. 자, 미래가치 공식이 뭡니까? 원금 A 곱하기 2의 Rn 제곱이죠. 자, 원금 100만 원 곱하기 2의 자 1 R이 0.1 1 곱하기 0.1 0.1 제곱입니다. 자, 2의 0.1 제곱은 여러분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문제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110.52만 원이 됩니다. 자, 다음은 예제 14번입니다. 예제 14번은 뭐냐면 원금이 200만 원이고 자, 5년간 자, 연이율 5%로 투자합니다. 그때 연속 복리에 의한 미래 가치를 한번 구해봐라. 원리 합계가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식에 집어넣습니다. 공식에 여러분 200만 원 곱하기 자 n이 5입니다. 그 다음에 연이율 5% 0.05 그러니까 2에 0.05 곱하기 5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2에 0.25겠죠. 자, 2에 0.25 제곱을 약 1.28로 봅니다.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1.28입니다. 1.28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56만 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이 좀 어려운 학생들은 반복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도 하면서 이것도 자기 것으로 이 내용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달리와 복리와 연속 복리를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